안녕하세요. 단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의 갑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분들이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남편분이 그만큼 더 강하게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주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이를 키울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쨌든 간에 사회에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자립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이만큼 케어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그만큼 더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남편분이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위와 비슷해요. 이제 여성분이 포기하는 거죠.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과연 내가 가능할까?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아이들을 내가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통 포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양육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자료를 들고 와봤어요. 한번 이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부모 10명 중에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을 했어요. 이 중에서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그만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법적으로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예 그 남편분이 확실하게 화이트 칼라다, 즉 수입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러면 강제할 방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받을 방법이 없죠. 왜 80%가 못 받겠어요? 법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받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과연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가 과연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가 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기타, 도박, 약물 등등 안 좋은 곳에 빠져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 남성분들의 갑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는 이혼한 사람들이 모이는 벙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한 여성분께서 중간에 계속 전화가 오면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를 받고 또 들어왔다가 또 전화가 오면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 받고 또 들어오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분은 비양육자셨는데 아이를 주말에 본인이 케어를 하게 됐어요. 주말에 이렇게 벙이 있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벙 모임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이 벙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계속 전화가 와서는 너 어디에 있어?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너 술 마시고 있는 거야? 너 빨리 집에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여성분이 무슨 아이를 나쁜 곳에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맡겨서 케어하고 있었는데 왜
그 부인의 행동까지 저렇게 간섭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번엔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역시 비양육이고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너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있으면 집에 와서 아이들 밥도 좀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네가 해. 안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 떼꾸정물만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성분은 일주일에 그 집에 4번 정도를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반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았던 거죠. 그것뿐 아니라 보통 평일에도 아내를 심심하면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술 먹어야 하니까 애들 네가 와서 케어해. 그리고 자기는 술 진땅 취해서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 버리고 어쩔 때는 아예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도대체 자기가 하녀인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가정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가장 뭐 간단한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면, 집을 적어도 1시간 이상, 차로 1시간 이상 거리 떨어진 곳에 이사를 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2시간, 아니면 3시간, 뭐 4시간, 뭐 상관없어요. 멀리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부를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정확한 역할 분담이에요. 자신이 할 역할과 남편이 할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세요. 평일에 부르는 거, 이거는 오버예요. 이럴 때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이 직장도 확실히 가지시고 뭐 안 되면 피트니스 센터를 끊으실 수도 있고 안 되면 저녁 때 학원을 다닐 수도 있죠. 나의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뭐 영어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컴퓨터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기술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술을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시간은 내 시간인 거고 남편의 시간은 남편의 시간인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양육을 포기해야죠. 그러면 내가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게 맞겠죠. 너 정 그럴 거면 나한테 양육권 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여성분들은 모성애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분들이 너가 안 해주면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스스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다 해줘야 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사회에서 했던 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일은 지금 나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지금 없어지면 이 일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야,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인데 이거 내가 지금 팽개쳐주면 어떻게 되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그리고 막상 제대를 해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엄마로서 이걸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안 하면 애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되면 결국 잘 돌아갑니다. 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면 양육비 그만큼 충분히 줘서 아이들 잘 케어할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뭐 본다, 면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사랑 듬뿍 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더더욱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양육권을 본인이 갖고 오면 되겠죠. 자, 본인이 갖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스펙을 쌓으시고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그만큼 능력을 키우신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 남편에게 휘둘리는 갑질당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